오늘 한 신문사설 보면요, 북한의 SLBM 성공을 보면서 내 집값, 땅값이 우선인가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사드는 SLBM하고 관계없이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성공을 보면서 배치가 결정이 올 초에 됐는데요. 그 이후에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 그리고 SLBM 성공 등 솔직히 사드 배치를 결정할 때보다 더 무서운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사드 배치 결정을 안 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할 작정이었습니까? 자,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 유해성이 더 적은데요. 이런 막연한 선동으로 지금 한국의 종북 좌파들이 이 사드 한 대 배치, 그것도 미국 자기 돈으로 자기 군대 보내서 사드 깔아놓겠다라는 것도 저 반대를 하면서 사드가 마치 이 유해 물질, 폭탄인 것처럼 여기저기 돌리고 있습니다. 칠곡에서 성주로, 성주에서 김천으로. 이게 많은 꼴들입니까? 자, 북한은 지금 어제 SLBM으로 유사시에 한국을 지원할 수 있는 공군력, 즉 미국이 제일 강한 게 공군이지 않습니까? 현대전은 공군력으로 아주 북한을 초토화해 버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괌부터 타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정원 부대가 들어올 중간 기지인 오키나와도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밖에서 공군 지원이나 정원 부대가 못 들어오도록 하면서 중국은 동북 삼성에 깔아놓은 자신들의 미사일 기지, 둥펑 21 같은 미사일로 아마 미군들을 겨냥할 겁니다. 결국 한국은 고립된 채 북한에 이렇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고 사드인데요. 이 사드를 하나 갖다 놓을 땅이 없다라는 게 이 넓은 대한민국에서 말이 됩니까? 자, 이제 차원이 달라진 북한의 위협. 우리가 1, 2년 전에 생각하던 북한과 현재의 북한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와 있습니다. 김정은이요, 저는 굉장히 똑똑한 인간이라고 보는데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미사일과 핵에 본질적으로 집중하자. 그러니까 그 집중력이 엄청난 속도로 성과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북한 체제의 특성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머리 좋은 사람들, 기술 있는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동원해서 해외에서 있는 어떤 이 방산 기술들을 응용해서 단기간에 그 성과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내고 있습니다. 과거 공산주의 국가가 된 이후에 소련이나 중국이 미국이 먼저 시작한 핵미사일을 빠른 속도로 따라잡아 갔던 것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도 우리대로 차근차근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미국의 사드를 빨리 배치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사드가 들어올 내년 말쯤에는 지금 북한의 SLBM이나 미사일 기술, 핵 소량화, 경량화 기술이 더 발달해서 이 사드 한 대로는 일엽 편주 같은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사드가 더 들어와야 될 건데 우리가 필요해서 더 들어온다면 우리가 사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걸 사는 문제를 가지고 이러려고 사드 미국 거 처음에 저거 돈으로 들어온다고 사기를 쳤냐. 결국은 미국이 한 키트당 1조 5천억에서 2조쯤 하는 사드를 한국에 한 너댓 개 팔아먹으려고 이 판을 벌린 거 아니냐. 또 이렇게 할 겁니다. 야당, 종북, 좌파, 제야 전부 이 소리 할 겁니다. 자, 이렇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지금 딱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지금도 어디 가면 성주 참외, 길거리 전부 성주 참외입니다. 올여름에 참외 사 먹은 분들 3사람 중에 2사람 이상은 성주 참외 사 드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주 참외 사 먹는다고 누가 신경이 났습니까? 그래도 집값 땅값 떨어진다고 그거 반대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행태에 국민들도 젖어 있고 국가 지도자들도 젖어 있고 국회의원들도 젖어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북한의 위협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2중, 3중의 방어망을 쳐도 시원찮을 건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첫 방어망을 치는 것도 어렵다는 겁니다. 자, 여당의 이 정보위 위원장, 간사가, 위원장은 이철우로 김천 출신이고 정보위 간사는 이완영인데 성주 출신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사드 배치를 비판하고 사실상 저거 동네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철우 의원 이야기를 소개했지 않습니까?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비공개로 배치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간사 이완영은 지속적으로 성산포대 배치를 반대하면서 결국은 이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으로 지금 유도를 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선 표를 노리고 이런 행동을 취한다면 이 사람들의 이 가지고 있는 안보관이나 국가의식은 도대체 뭡니까? 내가 국회의원 한 번 안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우매한 선동은 내가 앞장서서 막겠다. 애초에 이런 의식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는요, 모두가 이해 집단화 되어서 진짜 불혹화화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불혹화 공화국입니다. 그러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렇게 된 데는 상류층이 지금 이 두 의원에서 보듯이 불혹화화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도 불혹화화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스카이힐 간다 하더라도 성주에는 어떤 선물을 줄 거냐 해서 또 온갖 지원이 요구할 겁니다. 지금 김천에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또 김천은 뭘 얻으려고 저렇게 하겠습니까? 자, 결국은 성주나 김천이나 대통령의 새누리당의 지지율의 텃밭인 보수의 한마디로 본거지 비슷한데요. 이 민비 현상과 연관되는 이 해롭고 더럽고 땅값 집값 떨어지는 거는 우리 동네 오지 마라. 우리 동네는 깨끗한 거 좋은 것만 와야 된다. 이 부분에는 이념이고 나발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보수 지지자나 보수 지지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삽니까? 저는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옆에다가 사드 배치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사드가 있어야 집값이 더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지도 않는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을 갖다가 운운하면서 이렇게 나서는 부분에 있어서요, 이 나라에는 한마디로 모범이 없다는 겁니다. 어제 김천에요, 이 집회, 사드 반대 집회에요, 김천 시민 8,000명이 모였답니다. 이 더위에 참 부지런하신 시민들입니다. 이철우 의원이 인사말을 하기 위해서 단상에 올랐는데 야유를 받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했지만은 반응은 냉담했다고 합니다. 개강된 일부 시민이 발언 중인 단상을 향해 뭔가 집어 던지자 죄송하다, 국방정책이 이렇게 흔들리는 나라여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자, 뭡니까? 김천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김천 경계에 들어왔다고 국방정책이 흔들리는 나라여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철우가 생각하는 국방정책은 김천만 아닌 국방정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자, 연천, 파주, 포천, 철원 일대에 농사 짓는 부분에도 제한을 받아서 낮에는 들어갔다가 밤에는 나오고 건축물을 짓는데도 제한을 받는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원래 저기가 접경지역이었습니까? 그 불편함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참 기가 찹니다. 이철우 의원은 오랫동안 주민들을 설득하고 충분히 이해시킨 다음 사드 배치 지역을 발표했어야 한다. 제3후보지는 반드시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은 후에 발표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국회의원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면서 나를 뽑아준 김천 시민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김천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겠다. 김천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리겠다, 이랬답니다.
자, 웃기는 이야기죠. 국회의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면 뭐할로 김천 시민들 앞에서 돌을 맞더라도 한마디 해야죠. 우리도 이렇게 지역 이기주의로 님비로 갔어야 되겠느냐. 누군가는 희생을 하는데 사드가 그래도 배치 지역은 성주고 우리한테 혹 영향을 미칠까봐 이러시는 것 같은데 전자파 유해성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어제 그 옆에 다른 연설을 한 이 주민 대표라는 사람이 사드 레이더로부터 5.5km 이내에는 벌도 못 자란다 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답니다. 자, 그리고 한반도에 아예 사드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단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런 선동으로 지역 주민들을 자극시키는 세력들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것은 국방안보 전문가라고 이분요 국정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런 처신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전부 다가 가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국민이 하나 되자, 국민이 단합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그 단합인 겁니다. 자, 국회의원 자리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지만 그건 수사에 불과하고 이 김천이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김천이 왜 손해를 보는가에 대한 근거부터 이야기해야죠. 자, 사드가 결국은 이 필요한 이유, 주된 요격 목표는 우리 후방에 한미 주요 군사시설로 날아올지 모르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지키는 건데요. 사드 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는 없습니다. 사드가 유효하냐 무효하냐 하는데 그 이야기는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도 전 세계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수단 중에 가장 유용한 것이 사드입니다. 핵미사일을 막아내는데요. 그러면 유용 무용을 떠나가지고 할 수 있는 수단이 그것밖에 없다면 이미 상당한 요격 능력도 보여줬습니다. 자, 완벽하진 않겠죠. 세상에 완벽한 방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거라도 배치를 하고 또 그거 이상의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해야 되는데 지금 종북 좌파 세력이나 지역 이기주의에 눈이 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거 뭐 시원찮은 거 갖다 놓아가지고 우리한테 전자파 피해 끼치지 마라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결국은 사드가 왜 배치되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잊고 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 다수의 여론을 조사해보면 사드 배치가 그래도 훨씬 없습니다. 사드 배치는 필요한데 내 집 앞마당은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요구인데요. 여기에는 이렇게까지 오는 데는 정부의 잘못도 매우 컸습니다. 정부가요 중국을 의식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처음부터 애매하게 처신을 했습니다.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이 정권의 하에서는 사드를 안 갖다 놓으려고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올 초에 북한이 4차 핵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계속 성공하니까 이제 중국을 더 이상 의식하다가는 미국하고의 관계나 주한미군의 지위도 위태로워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 중국이 왜 이걸 못 막아줬냐 그 핑계로 지금 사드를 배치하는 쪽으로 기울게 된 거죠. 그리고 개성공단을 그때까지도 열어놓고 있었는데 이제 개성공단을 문 닫지 않고는 중국한테 뭐라고 말할 핑계도 없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 주면서 왜 중국 보고 제재하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또 개성공단도 닫은 거 아닙니까? 자, 왜 경북으로 오느냐라고 이야기할 사람들 많을 건데요. 중국 때문에 경북으로 간 거 아닙니까? 사드 갖다 놓기 제일 좋은 데는 평택입니다. 그럼 수도권도 방어도 될 수 있고요. 아주 좋지요. 근데 왜 경북으로 왔느냐? 중국을 의식해서 우리나라 한반도를 이 남쪽에 쭉 좌우로 나누면 왼쪽에는 갖다 놓을 수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남쪽에 갖다 놔야 한마디로 사드를 전방위 모드가 아니라
종말 모드로 이렇게 사드가 2000km까지 가는데 이 모드를 바꿔놓으면 800km 정도밖에 안 가도록 해서 이 북한 한반도 범위 내에는 안 들어가도록 하겠다. 의도적으로 사드의 한마디로 용량을 줄이는 쪽으로 이바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북에 가게 되거나 양산까지도 거론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북에 왜 하필 갖다 놓냐라는 부분은 지금 이 정권이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너무나 몸조심을 하고 의식을 하고 그런 결과에 따른 부분인 겁니다. 자, TK가 박근혜 정부를 만들었고 또 TK를 중심으로 정권 재창출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 이 정권에 있어서 TK는 한마디로 정권을 만드는 핵심 지역입니다. 그 핵심 지역에 사드가 갈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이 정권의 중국과의 어떤 정책과 긴밀하게 관계가 있는 결과였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지난번에 그 경북분들 일부 사드 배치 반대하는 의원들이나 지금 성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비판하니까 야 황장수 너는 왜 전라도 갖다 놓으라 소리는 안 하냐, 그리고 너 뭐 암문법에 대해서 한마디 한 적 있냐, 이 새끼 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만요. 댓글로. 그분한테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암문법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 여러 번 했습니다. 네? 돈을 갖다 수천억 들이고 물 샌다는 비판까지도 했습니다. 자, 사드를 광주에 배치하는 문제는요, 그건 박근혜 대통령의 이 정권 들어서 친중 정책의 결과 때문에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건 나한테 따지지 말고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따지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왼쪽은 못 갖다 놓고 오른쪽 제일 남쪽에 갖다 놓으려고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북하고 경남 이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명분으로 유사시에 들어올 부산항이나 김해 등의 이 공항과 항구를 지킨다. 그거는 사후적으로 갖다 붙인 명분이지요. 본질적으로는 평택에 갖다 놓는 게 제일 좋고요. 그 근처가 제일 완벽한 지역입니다. 근데 중국 옆에 갖다 놓으면 중국이 난리가 나니까 못할 그 배짱이 박근혜 정부의 배짱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갖다가 또 압력을 넣는 대한민국 야당들, 중국에 가서 아레나로 가서 해명하고 오겠다 하다가 개망신만 당하고 온 6명 국회의원, 더 나아가서 지금 사드 반대를 하고 있는 더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지도부들,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합쳐져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저 사람들보단 좀 더 나아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성숙하게 이 문제를 수습하자. 정확하게 전자파 유해성이 있는가 없는가만 한번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검증해보자. 그리고 만약에 유해성이 있다면 그때는 옮겨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지도자나 주민은 왜 없는 겁니까? 자, 사드가 왜 경북에 가게 되었는가부터 한번 고민을 해보길 바랍니다. 이제 경북에 갔다가 경북에서도 돌고 돌다가 제일 군세가 약한 것처럼 보이는 성주에 갔다가 성주에서도 또 성주읍에 힘이 좀 있는 사람이 있는 지역은 못 가고 성주 저 밴드리에 김천 경계에 초전인가 그렇죠? 거기는 또 주민도 몇 명 안 살고 성주 안에서도 또 밴드리죠. 또 거기 갔다가 거기 안에서도 또 뭡니까? 요즘 코가 끼어가 죽으라면 죽는 신도 내야 될 또 롯데 스카이 골프장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를 하는 것을 보면요, 한마디로 크게 그 배치 지역이 결정되는 데는 중국의 입김 때문에 밀려서 왔고, 또 그 안에서도 또 각 군단위 부분에서는 힘이 약한 곳으로 또 밀려서 왔고, 군 안에서도 힘이 약한 걸로 또 밀려갔고, 결국 제일 약한 게 롯데 골프장이기 때문에 글로 간 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사드는요, 힘이 약한 놈이 갖다 놓을 수밖에, 저 동네 갖다 놓을 수밖에 없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제 김천이 또 저래 될 줄은 생각을 못 했겠죠. 저는 이 나라 이렇게
가다가는 문 닫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썩어버렸습니다. 지도층이 썩다 보니까 국민들도 전부 브로커화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시민의식이나 국민의식이나 안보의식이나 공동체의식이나 정의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뭔 일만 생기면 내가 손해볼까 이해해볼까 주판 두들깁니다. 그러면서 전자파 유해성을 이야기하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몇몇 완장찬 사람이 설치면 거기 다 선동되어 갑니다. 지극히 가볍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브로커화되어가는 결과가요. 오늘날 사드 배치 난동입니다. 원래 브로커라는 것은 일을 중개해주는 중개인이란 의미의 좋은 의미죠. 직업 이름입니다. 정권 브로커. 영국의 이전 캐머런 총리의 부친도 정권 브로커였습니다. 자, 브로커가 오늘 한국에서 쓰이는 용어는요, 한마디로 이해에만 눈이 멀어서 도덕이나 양심이나 법 등을 무시하는 양아치적 속성을 지닌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